여기에 충격적인 이적설이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팀이 이강인을 노린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발렌시아입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좋은 이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스를 거쳐 1군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외면했습니다. 이강인의 잠재력에 확신을 하지 못했고 2021년 이강인을 방출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이강인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발렌시아 관계자들이 구단을 비난하고 나섰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탈출한 이강인은 마요르카로 가서 무럭무럭 자랐고 라리가 정상급 선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군림했고 많은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버릴 때는 언제고 발렌시아가 다시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의 피차제스는 이강인이 오는 겨울 PSG를 떠날 수 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 영입을 문의했다. 이강인은 PSG에서 초반 출전 시간이 부족했고 오는 겨울 스페인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에서 이강인을 원하는 한 팀이 더 있는데요. 꾸준히 이적설이 제기됐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의 ATM 이적설은 뜨거웠습니다. 라리가 최고의 명장 디에고 시메온의 ATM 감독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ATM과 이강인의 협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간절히 원했던 PSG가 하이제킹에 성공했습니다. 이 매체는 ATM도 이강인 영입을 문의했다. 이강인을 원하는 라리가 팀은 두 팀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사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PSG에서 이강인은 시즌 초반 출전 시간이 부족했지만 최근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PSG는 이강인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코린치안스 회장 아우구스토 멜로는 가브리엘 모스카도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인정하며 화제인데요. 모스카도는 떠오르는 초신성 미드필더로 이적하게 되면 이강인의 공격 라인 보직 변경도 가능성이 있어 한국 팬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리빌딩을 단행한 PSG. 이강인을 비롯해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요. 리빌딩 효과를 어느 정도 보인 이들은 스쿼드 보강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어린 자원들을 물색했고 브라질의 초신성 모스카도를 영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18세의 모스카도는 어린 나이에도 이미 프로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그 덕에 많은 유럽 클럽이 관심을 표했는데요. 첼시, 리버풀, 바르셀로나 등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렸으며 에버턴과 풀럼 등도 잠재적인 영입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SG가 경쟁에 합류했고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지난 12월 PSG는 모스카도 영입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 코린치안스에서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PSG의 디렉터인 캄포스는 브라질로 직접 날아가 일을 처리할 것이다. 모스카도는 PSG 영입을 원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은 구단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모스카도는 PSG 이적을 원했고 PSG는 코린치안스가 원하는 금액을 맞췄습니다. 로마노는 PSG가 브라질 미드필더인 모스카도 영입 합의에 임박했다. 화요일 코린치안스에서 긍정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 2,300만 유로 약 330억 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모스카도의 이적 과정은 정체된 상태인데요. 그가 수술을 받았기 때문 회복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유력했습니다. 물론 이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린치안스의 회장인 멜로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모스카도를 PSG에 팔았다. 거래는 완료됐다. 그는 수술 후 회복 과정을 거칠 것이며 7월에 PSG에 합류한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스카도가 온다면 이강인은 중원이 아닌 왼쪽이나 오른쪽 윙포워드로 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더욱 공격적 기용을 통해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황선홍 감독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아시안게임을 돌아보며 SBS 스포츠와의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 중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 직후 벤치에 앉아 10분간 이야기를 하던 장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냐고 물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몸 상태 체크와 앞으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특히 처진 스트라이커로 섰을 때 너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 플랜에 대해 설명해주고 강인이의 생각도 들으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시너지를 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고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강인아 이렇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강인이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강인이는 그 나이에 대해서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이기 때문에 차출을 굉장히 원했고 강인이와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음단장의 역할을 아시안게임에서 하고 왔었구나. 감독이 물어보고 강인이의 생각을 반영해줬었구나. 그래도 결국 금메달 따서 정말 다행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선홍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다양한 자리를 소화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강인 선수에게는 좋지 않다. 포지션이 바뀌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여러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쉬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황 감독은 지금도 이강인이 10번 자리는 미련을 못 버리겠다. 그 기술에 패스 찔러 넣어주는 거 봐라. 그 자리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만한 재능이 어디 있나. 라고 발언했는데요. 이강인의 최적 포지션으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꼽았습니다. 이 포지션은 주로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가 서는데 다른 포지션에 비해 움직임이 더 자유롭고 때에 따라서는 문전에서 마무리까지 해줘야 합니다. 황 감독은 창의적이고 슈팅 능력 또한 뛰어난 이강인이 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강인의 합류 시기를 조율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이강인에게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강인이는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표팀에서나 PSG에서나 측면에 서다 보니 그 자리 10번에 설 때 부자연스러웠다면서 일본과의 결승전 때 사이드에 세워보니 훨씬 자유롭고 여러가지 움직임이 원활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일찍 합류했더라면 조별리그 때부터 여러 실험을 해보면서 이강인을 중심에 둔 공격 해법을 더 빨리 찾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강인은 위르겐 클린스만 사령탑 체제 A대표팀에서 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나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튀니지와의 친선 경기에서 멀티골로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한 이후 매 경기 득점, 도움 등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황 감독은 10번 자리에 설 때와 비교해 폭발력은 떨어지더라도 시야가 양쪽으로 확보되고 문전에서 안쪽으로 파고들 기회가 많이 생기는 점이 장점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이 뜨기 전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맨시티와 협상 테이블을 가졌다는 것이 전해지며 화제인데요. 박문성 해설위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축구 전문 기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통해 밝혀졌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유력한 최종 협상 후보 구단이었고 그전에는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협상을 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내부 기자들에게 들었던 정보로는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이전에 SNS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에 방문했던 것이 사실이고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맨시티와 협상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중원의 미래로 이강인을 점찍고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나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입 후 구단 그룹에 있는 스페인팀 지로나로 임대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협상 명단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마요르카에서 지로나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맨시티였으나 지로나로 임대를 보낼 예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도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PSG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고 가장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것이 PSG였다고 밝혔었습니다. PSG에서 챔스 경험 좀 하다가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에 토트넘, 에버튼전을 직관 갔던 이강인 선수. 마음 한편에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으로 이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